네, 김여정 성의의 선물이라고요? 이게 선물이라고요? 이게 선물이랍니다, 여러분. 선물, 북한이 보낸 선물. 저희도 실제 이 대남풍선 안에 들어있던 이 내용물을 확보를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저희들이 이 밀봉을 했습니다. 뭐 이게 뭐 안에 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이 안에 있는 건 북한 거예요. 가루비누. 우리는 세탁세제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이걸 가루비누라고 부릅니다. 다 쓴 거. 쓰레기. 이건 약과입니다. 풍선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런 쓰레기 외에 이 거름이 있었고요. 분변이 있었고요. 생활 쓰레기가 각종 오물이 잔뜩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담긴 풍선이 전국, 지금 남한 곳곳을 날아간 거예요. 이런 쓰레기가 날아간 겁니다. 만약에 이게 쓰레기가 아니라면, 더 위험한 물질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요?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풍선이 날아오기 3일 전에 북한에서는 이미 이런 예고를 했었습니다.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며 이를 수거하는 데 얼마만한 공력이... 야, 이제 하다 오물까지 날려보낸 겁니다.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날 만해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수백 개의 풍선이 서울 도심부터 경남 거창까지 떨어진 건데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북한이 날린 오물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요. 외교부 옥상입니다. 외교부 옥상? 네, 바로 이 뒤에는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옥상도 보이는 상황이고요. 1km 전방에는 청와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종로의 한 초등학교 앞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근 지역 4곳에서 오물 풍선이 잇따라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 중심부가 오물 테러를 당한 건데 이뿐만 아니라요. 경기도 소재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오물풍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이 진행 중이었는데 예비군들이 오가는 이 보행길에 떨어지면서 훈련에 참여 중이던 예비군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접경지에서 280km나 떨어진 경북 거창에서도 발견이 됐는데 260여 개의 풍선에는요. 담배꽁초, 퇴비, 폐건전지, 폐천조각, 정말 각종 오염 물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선 한 개의 적재물 무게는 대략 10kg 정도였습니다. 자, 북한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 측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전단, 이 대북전단이 다름 아닌 오물이다. 그래서 우리도 오물을 보낸 거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북한은 과거에 삐라라고 불리는 대북전단에 대해서 정말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었습니다. 문제는 걔네들이 지금도 계속 삐라와 노절한 물건짝들을 들이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놈들이 한 장난질에 의해 우리 인민의 머리 위에 얼마나 무서운 죽음의 구름이 떠돌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 몸부림쳤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야, 그래놓고 이번 오물풍선에 대해서는 성의의 선물이다? 선물이요? 이런 주장을 해요? 맞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담화문을 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심심하게 이 대한민국 정부에 양해를 구한다. 사실 이거 비아냥된 거죠. 이전에 우리가 우리 대북 전단지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여서 막을 방법이 없다 했더니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아야 되는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오물풍선을 보냈다.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오물풍선에 대해서 방금 쓰셨던 그 표현, 이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성의 선물이다. 계속해서 주워 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한국 것들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이 오물의 몇십 배로 건당 이렇게 다 대응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고요. 근데 사실 이 오물풍선만 보는 게 아닙니다. 네, 오늘 오전에요. 이 GPS 전파 교란 작전을 감행을 해서 인천 해상에서 오가는 뭐 여객선이라든가 이 어선들의 이 내비게이션이 오작동을 좀 반복했다고 하고요. GPS까지 교란시켰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동해상으로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무려 10여 발을 쐈는데 그동안 북한이 우리 이거 뭐 실험이다 이렇게 하면서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10발 이상 무더기로 보내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오물이었을까요?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오물이었지만 만약에 거기에 오물 대신 세균, 생화학무기 이런 것들이 담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 분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물이었지만 정말 세균이나 생화학 무기 테러 같은 그런 일이 감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한 전문가는 풍선이 1, 2차 세계대전 때 군사용 무기로 활용이 됐었다면서 이 풍선에 세균을 달아서 보내는 경험도 있었고 또 삼국시대에는 연을 날려서 그것이 여러 군사 기능을 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풍선이 동력 장치는 없지만 바람만 잘 타면 제주도, 일본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건데 거기에 이제 생화학 무기 또는 화학 무기가 담겨서 이 타이머에 의해서 풍선이 터뜨려지고 또 그것이 살포가 된다면 정말 이것은 위험천만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전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또 반면 일부 전문가는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생화학 무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대남 풍선이 많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근데 주로 오물이 이제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쓰레기 오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따라서 본인들이 쓰레기 오물로 간주하는 것들을 보냈다. 맞대응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물이 이제 풍선 전단으로 날아오는 게 또 엄청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특별한 화학 물질이나 생화학 테러나 만일에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 전쟁행위입니다. 국제법적으로 중범죄고 한국도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북한이 그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가 않죠. 글쎄요, 뭐 당장이야 생화학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은 없겠죠. 하지만 북한이 이 안에다 무엇을 넣어 담을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날아올 때 미리 알고 이거를 요격을 하듯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오물 풍선에는 말 그대로 오물만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는 선전물이 담겨 있던 것과 대비되는데 다음에는 세균이나 생화학 무기를 담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엄습해 옵니다. 일단 군 당국, 북한이 동부, 서부 전선의 수개 지점에서 풍선을 띄워보냈다고 보고 부양 원점을 감시 정찰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높은 고도에서 화생방 물질이 폭발할 경우에 지상에 내려오면 유독성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은 북한이 화생방 물질을 내려보내지는 않을지 적절한 풍향을 노려서 다시 풍선을 보내지는 않을지 남북 공유하천에 오물을 투척할 가능성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